수산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수산물 사용 살려서. 여러분은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수명이 고작 44세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대왕도 53세까지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왕이면 좋은 것도 마음껏 먹고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사셨을까? 생각보다 단명하셨죠? 네. 근데 왕이면 아무래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나라 안의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네. 맞아요. 물론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당시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운동 부족. 신하들 다 시켜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약 중독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약을 많이 드셔서. 아니 확실히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든 좋은 것도 과하면 몸에 해롭다고 나와요. 그쵸? 그래서 보약도 적절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도 너무 많이 드셔. 죽을 때도 사약 드시고 약으로 다 채가려고. 아니 근데 보약 얘기하니까 우리 한동원 선생님 표정이 좀 예. 전문 한의사에 의한 정확한 보약 처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되셔서. 한의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에게 어디에 좋고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지 내 몸에 효과가 되는지 알아보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은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뭘 즐겨 먹으면 장수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걸 뭘 물어봐요. 두 말하면 순차죠. 이 수산물을 즐겨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니 대세가 어식 백세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공부했어요. 역시 김종아 씨가 정확하게 딱 짚어주셨는데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평소에 과체류와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알찬 수산물 정보와 함께 올바른 어식 습관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상으로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칼로리량은 낮고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현대인들을 위한 필수 식품 다시마. 바다의 영양을 듬뿍 담은 천연 미네랄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다시마의 역사적 사실부터 건강 관련 정보까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 드디어 이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해조류, 그중에서도 다시마가 나왔는데요. 다들 평소에 다시마 많이 챙겨 드시죠? 미역은 자주 챙겨 먹는 편인데 다시마는 굳이 그거 있잖아요. 오동통통 라면. 안에 라면 안에- 그 안에 있잖아요. 그쵸, 양념에 정말 작은 다시마가 있거든요. 그거는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국물 우려내고 또 먹기까지 해요. 네. 아니 근데 끝까지 다. 사실 이 삶은- 다시마를 국물 우려내는 육수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국물만 우려내고 보통 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짜잘한 거 안 먹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도 다시마를 좋아해요. 요번에 우리 쇼핑 있잖아요. 거기다 시켜가지고 든든하게 냉장고에 넣고 계속 먹을 수가 있어서 다시마에 대해서는 이제 물려. 너무 많이 먹어요. 아니 그 김종아 씨 소문을 듣자니까 그 수협 쇼핑 VIP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다이아몬드라고 지금 등급이 무슨 다단계로 알아요? 지금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좀 자주 시켜보긴 하는데 네. 좋아요. 편리하고 싱싱하고 좋으니까 아하.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이러다 왕들보다 더 장수할 것 같아요. 제가 또 네. 목소리가 또 왕목살이에요. 왕목살이요? 왕목소리야. 네, 목소리 목소리 가늘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장수하려면 다시마를 즐겨 먹도록 하여라. 매우 쳐라. 녹화 끝까지 버틸 수 있으시길. 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어나 오징어처럼 좀 대량 소비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쌈을 제외하면 요리할 때 사이드 재료로 많이 애용되는 게 다시마입니다. 일명 바닷속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다시마. 먼저 이 다시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작가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예, 다시마는 갈조강, 다시마목, 다시마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바위에부터 포자로 번식합니다. 네. 이 두께가 한 2에서 3mm 정도 되는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식지로는 이게 주로 이제 차가운 바닷가, 고이도죠. 고이도 해역에 주로 서식을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동해 북부,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그리고 이제 창가차 반도, 토호쿠 연안, 사할린 이런 이제 태평양 연안에 분포가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마가 따뜻한 이 물에는 서식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중남부 이쪽 해역에는 자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동해부터 남해안에 이르기까지 그 대량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다시마 하면 생각나는 게 전복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전복이 또 먹잇감이 다시마 아닙니까? 아. 예, 이 전복을 생산하는 이 양식장에는 반드시 다시마랑 같이 함께 길러지는데요. 네. 또 이 전복이 또 완도, 전복하면 완도가 유명하잖아요. 다시마도 완도를 비롯해서 전라남도에 이르는 이 해안에 생산된 것이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선조들이 즐겨 먹었고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까지 했던 이 다시마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다사마라는 이름으로, 네. 다사마. 그리고 사는 함경도, 나라도 다사마. 예, 다사마. 다사마? 그리고 함경도에서는 곰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또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름이 다사마. 내가 다사마. 아유, 저희 고향이 또 함경북도잖아요.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정말 검포라고 불렀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다시마라고 해가지고 비스슨한데 이름이 달라가지고 다른 건가 했었는데 똑같은 거네요. 동의보감에 나와요. 아. 그래서 다시마를 옛날에는 곰포라는 한자어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곰포, 지금 다시마로 한글 이름으로 부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본 곰포가 그 다시마가 맞네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예. 옛날부터 선조들이 즐겨 먹은 건 이해가 되는데 수출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 다시마가 그렇게 유명했나요? 예, 당서의 발해전을 보면 발해 남쪽 바다에 다시마가 있고 이것을 당나라로 수출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20년부터 약 200년 동안 모피 꿀과 함께 일본에 수출할 정도로 이 동아시아에서는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렇듯 다시마에 대한 외국의 선호도가 이 조선 왕조가 개국되고 나서도 이어졌는데 1429년 이때 이제 명황제의 요청에 따라 곰포 400근을 중국으로 보내기도 했죠. 400근을. 야.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몸에 좋길래 외국에서도 이렇게 다시마를 많이 수입해 갔어요. 대단하네요. 그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다시마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 그 이제 한동아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텐데요. 제가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다시마가 장수식품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징시황제가 국내에 구했던 이 불로장생약이 다시마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몸에 좋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먹는데 또 이웃나라 일본이 또 다시마 많이 먹어요. 근데 일본 중에서도 이제 휴양지로 알려진 오키나와 네. 이 섬 주민들은 우리처럼 이제 다시마를 국물로 우려서 먹을 뿐만 아니라 다시마를 채 썰어 가지고 돼지고기에 함께 볶아서 먹는 이 볶음 요리가 건강식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우리는 이제 국물로만 섭취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키나와 주민들은 자체를 이제 다시마 자체를 직접 섭취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오키나와 노인들의 장수 비결이기도 하겠지요. 장수 욕심 가장 많은 김종아 씨 100세까지 살려면 이 다시마 많이 드셔야겠는데요. 아, 그럼요. 네. 오늘도 주문 들어갑니다. 불로장생 가죠! 역시 VIP답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예전에 집들이 간 적 있었거든요. 근데 식사 다 하고 다시마차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었는데 입에 맞지는 않았어요. MSG에 좀 비린내 나는 그 바닷물 조금 탄 그런 거 같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몸에는 좋았겠네요. 아니 그런데 다시마차를 실제로 저는 굉장히 좀 자주 마시거든요. 정말요? 일단 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붓기도 좀 빼주고 이런 게 있는데 숙취해서 이게 또 좋아요. 또 이거 한 이후에 다음날 먹어주면 또 괜찮아요. 너무 자연스럽네요. 정말. 제가 너무 자연스럽네 손이. 네. 근데 다시마 차는 조금 아니, 생소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예.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이제 차처럼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맛이 호불호가 좀 강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메밀을 좀 첨가해가지고 은은한 향하고 구수한 맛이 좀 강조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약 이름이 곰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마가 동의보감에 나올 정도로 이제 약효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이제 이렇게 차로도 즐겨 마셨지만 요즘도 다이어트 때문에도 또 많이 먹고 우리 곽태나 네. 씨처럼 숙취 해소 효과도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간에 아까도 이제 논쟁거리가 좀 있었는데 그 다시마를 먹어야 되느냐? 그냥 국물 우림용으로만 써야 되느냐? 아. 저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까지 이제- 빼고 먹었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 먹어야 더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차에 우러나는 것들이 걸쭉한 성분 있잖아요. 그것도 알긴산이라는 이제 식이섬유에 포함돼요. 그래서 변비나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칼로리는 없어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다시마가 중국과 일본에서 그 종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최근에 국내와의 공동 연구로 이 슈퍼 다시마, 예, 슈퍼 다시마가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슈퍼 다시마요? 들어보셨습니까? 슈퍼에서 파나? 근데 뭐 달라요? 슈퍼 다시마는 일반 다시마하고? 예, 이제 이 슈퍼 다시마 말 그대로 슈퍼 크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길이와 폭에서 일반 다시마의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제 다시마 자체가 이 소라나 전복의 이제 먹이 공급원이잖아요. 또 이제 물고기 서식처 그리고 산란장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바다의 숲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몸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다 생태계까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가치가 빛나는 다시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작가님과 함께 다시마에 대한 알찬 정보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시마는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해조류입니다. 탄수화물이요? 다시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탄수화물 식품이 아닙니다. 에? 아,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왜 왔다 갔다 하시는 지금 저희 거예요? 들었다 놨다 지금 뭐. 방역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다시마가 체내 방사능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인 듯 탄수화물 아닌 다시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바다가 인류에게 준 특급 수산물 다시마. 과연 우리 건강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선생님. 이 다시마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좋다는 건 앞서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우리 몸에는 어떻게, 어디에 좋은 건가요?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네. 제가 몇 가지 정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3대 영양소 아시죠? 뭐죠? 탄수화물, 네. 단백질, 지방. 네, 아주 잘 알고 너무 계세요. 쉬운 질문을. 아, 끝인가요? 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자, 그럼 탄수화물. 왜 네. 탄수화물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탄수화물이 한자입니다, 한자. 탄수. 탄수할 때 탄자와 물 숫자. 말 그대로 네. 탄소와 물이 결합한 물질로 당질 또는 당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밥을 많이 씹으면 어떻게 되죠?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요.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탄수화물은 휘발유와 배터리, 배터리라고 할까요? 예. 배터리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생각하는 데 필요하고 뼈와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 나오죠. 따라서 탄수화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뭐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는데 오늘의 주제인 다시마와 이 탄수화물이 어떤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마는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해조류입니다. 탄수화물이요? 다시마가 사실 우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있어서 맞아요. 탄수화물은 없고 저는 거의 칼로리 없고 물과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선생님, 있거든요. 저도 그 탄수화물 하면 좀 굉장히 잘하는데 탄수화물 하면 밥 하면 탄수화물인데 아니 다시마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다고요? 아니 그 다시마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 이제 그 식이섬유를 포함한 탄수화물이 한 49% 정도 절반 가까이 들어있고요. 이제 무기질, 무기염류가 한 26%, 이제 수분이 16%, 그다음에 단백질 7%, 지방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탄수화물 하면 살찌는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네요. 다시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탄수화물 식품이 아닙니다. 네? 아,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왔다 갔다 하시는 지금 저희 거예요? 들었다 놨다 지금 뭐. 다시마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아. 탄수화물 식품이 아닌 이유는 사람은 다시마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하면 보통 정제 탄수화물이면 흰 쌀밥, 흰 밀가루, 뭐 사탕, 설탕 뭐 그런 것들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다시마를 기피하거나 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럼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작년에 웨딩 촬영하면서 또 다이어트에 적인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됐어요. 근데 살이 정말 쏙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경험하는 건데요. 이제 탄수화물을 끊거나 줄이면 살이 확 빠졌다가 또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또 살이 확 찌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끊었을 때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음으로써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네. 보통 밥을 먹어서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6시간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네. 먹을 게 없으면 그때는 인간의 몸은 간하고 근육 속에 들어있는 저장 탄수화물 글리코겐, 이 글리코겐이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을 쓰게 되면 뭐까지 같이 빠져요? 수분까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내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이 감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오늘 되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탄수화물을 끊다가 다시 먹어서 체중이 불어서 요요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수분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 일부 저장되면서 수분과 함께 늘어나 체중이 증가되는 거죠. 네. 또 이제 식사를 이제 줄여서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식량을 찾아 떠돌았던 네. 이렇게 유전자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간에는 왜 체중과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된다. 탄수화물은 적이다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은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네. 이렇게 뼈와 근육을 움직이는 데 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 살아가는데 없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문제는 과다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이제 김종아 씨는 만약에 집에서 과식을 하셨다. 네. 과식을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더불어 가니까 편안하게 굴리기 운동. 아 굴리기 운동. 뭘 굴려요? 피부 굴려, 눈 굴리기 운동. 내가 좀 노안이 있어가지고 굴려주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요.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네. 과식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오른손에 리모컨. 그렇죠. 맞아. 자기 전까지 대부분 이제 그런 손가락 운동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소모가 안 되겠죠. 그러면 갈 곳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하 지방이죠. 또 복부에도 쌓이고 혈관에도 쌓여서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져서 동맥경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무와 함께 먹게 되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수산물 사용 설명서 덕분에 우리 정말 정보 많이 얻어가고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